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3월 2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포비스 TNC 매수 대기를 좀 매수 주문이 해봤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됐네요. 자, 현재 시가gen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는 거고요. 원래 제가 이제 사고 싶었던 자리보다 조금 아래에서 샀습니다.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살짝 저항이 되고는 있는데요. 여기를 뚫어내면은 그리고 이제 3분봉으로 양봉이 완성이 되면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시세 포착, 해봅니다. 시세 포착, 자, 일단 반등은 조금 나왔는데요. 양봉이 완성되는 모양을 좀 보고 좀 판단을 시세 해보겠습니다. 포착.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절반 물량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포비스 TNC 반등이 그래도 좀 잘 나왔습니다. 전 여기다 좀 매도를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4.5% 정도 그 정도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포비스 TNC 시가계 매매로 이렇게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를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기다려 볼게요.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고점 돌파를 해야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절반 매도를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절반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 위협하지 않으면 홀딩 하고요. 자, 여기서 바로 못 치고 가고 제 매수가 위협하면은 바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했습니다. 제 매수가 터치를 하려고 해서 저는 제 원칙대로 매매를 했고요. 어쨌든 약수익으로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어제 종가 무렵 좀 떨어질 때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무렵 떨어질 때 좀 샀었는데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일부 물량만 매수를 한 건데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양봉 주고 뭐 내일 정도 다시 조금 음봉으로 떨어져 준다면 뭐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요. 오늘 봐서 장중에 또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볼 건데요. 좀 움직임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급락하던 주가를 살짝 이제 들어주면서 분봉상 또 이렇게 이제 이평선 수렴시키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분봉상 지금 이 저항 라인을 살짝 뚫어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금요일 날 만들어졌던 이
장대 음봉을 지금 다 잡아먹었거든요. 자, 이렇단 얘기는 이 갭을 메우러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14만 2,500원짜리.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만 돼도 진짜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더 반등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자, 현재 점심시간이 채 안 됐는데요.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만 2천 원짜리. 여기 이제 14만 2,500원짜리가 갭을 메꾸는 자리니까. 자, 오후장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한 4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영상은 한 3종목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포비스 TNC라는 종목을 시가gen 매매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좀 일봉상 살펴보면 얘는 아랫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한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을 좀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포비스 TNC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뉴스를 띄우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29.8%를 갭을 띄웠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라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매매를 한 이유는 이 아랫 구간에서의 시가갭이든 고가권에서의 시가갭이든 이렇게 이제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갭 상승이 이렇게 뜨는 게 좋아요. 갭 상승이 뜨기 전에 거래가 이렇게 막 터지는 상황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가겟 매매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면 세력주 시가겟 매매 고가권에서의 시가겟 매매와 또 아랫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가겟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포비스 TNC가 상한가에 갭상승을 들어갔다가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아래로 빠졌죠. 그래서 일봉상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 뭐 2차 매수 했다면 2차 매수까지 됐을 경우는 이 두 번째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저는 이제 손절해갖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매수만 될 경우는 마이너스 한 4%의 손절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1795원 정도가 1차 매수 자리였는데 얘가 이제 좀 빠르게 떨어져서 조금 더 보다가 1775원 자리에서 저는 일단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체결이 됐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 좀 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머지 물량 다 팔아서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점보다 살짝 아래서 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대 수익률이 나왔어요. 한 4.5% 정도. 수수료 빼고 이제 4.2% 정도의 매도가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아침에 이제 시가겐 매매로 잘 수익을 냈고요. 2차 매수 타점까지도 왔어요. 이걸 살펴보면 자, 이 자리가 이제 2차 매수 자리인데 1725원짜리죠. 자, 일봉상 보면은 여기 이제 1725원짜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까지 또 아래 꼬리 딱 주고 정확하게 거기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수익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매수까지 됐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익을 줬습니다. 평균 단가 뭐 한 요 정도 됐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수익 난 겁니다. 한 5%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이상도 올라갔죠. 최대 한 10%가 넘게 수익이 났었으니까 이 종목 시가gen 매매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수익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했고 제가 이제 시젠도 사실 봤는데 포비스 CNC로 그냥 매매를 대응을 하고 얘는 이제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수익을 줬더라고요. 자, 얘는 이제 세력주 시가gen 매매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가권에서의 시가gen 매매 방법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만들었죠. 근데 얘가 이제 제가 또 매매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아래에서 요렇게 이제 터지면은 별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가 이제 거래가 요런 식으로 요 정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면 좋은데 이제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조금 거래가 터졌죠. 요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기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 대응을 했다면
그래도 수익은 났어요. 예, 타점은 37,400원이죠. 제가 선은 다 거놨었습니다. 이거 매매할까 하고. 37,400원에 매수가 됐다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 구간으로 빠졌다 그래도 1차 매수 때는 저는 이제 마이너스 4% 정도의 손절을 하니까 얘는 손절이 안 나갔죠.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매수되고 진짜 빠르고 강하게 수익이 났죠. 여기까지. 예, 최대 수익률이 거의 11.8%입니다. 근데 저는 뭐 요런 고점 라인에서 절반 팔고 대략 한 5%에서 7% 정도 올라오면 다 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수익은 못 내지만 저보다 또 다른 기준으로 수익 대응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크게 홀딩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가권에서의 시가gen 매매는 시젠이었고, 또 아래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의 돌파 시가gem은 포비스 TNC로 대응을 했다면 둘 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가gen 매매로 수익이 난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단타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제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이윤메드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가 승인을 받아서 좀 그 뉴스로 얘가 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제 갭을 띄우고 또 강하게 분봉상 아침서부터 거래를 좀 터트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거장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좀 빠지는 쌍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쌍바닥 고점. 자, 거래 줄이고, 이렇게 거래 터지는 봉.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 자리에서 정거장 매매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른쪽 엉덩이가 좀 빠지는 쌍바닥을 이제 잘 손이 안 나가요. 이제 물론 매매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정거장 매매 방법에서. 근데 오른쪽 엉덩이가 빠지면 아무래도 매도 심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이제 500만 원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매, 매매를 해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사진 않았어요. 만약에 샀다면은 이렇게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죠. 일부 물량 조금 위쪽에서 샀다면은 충분히 이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도 있었지만 저는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줄 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대략 요것도 한 4%까지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해서 뭐 대략 한 2%권 정도 약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GN코라는 종목을 사실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는 안 했어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큐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이 기생충 관련한 이슈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비아그라 독점 계약사인 서울제약을 인수한다라는 뉴스로 좀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큐캐피탈의 가장 이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 지앤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짧게 매수해가지고 요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영상으로 공유를 안 했고 요런 게 이제 관련 종목 매매라 그래서 대장주가 관련 종목 중에 1등주가 치고 가면 2등주가 쫓아가는 그런 이제 이 상승분을 노리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과 이제 영상 공유는 안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LG 이노텍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좀 급락을 줄 때 이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좀 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좀 물량을 더 좀 담아볼까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물량을 매수하지 못한 상태로 정확하게 이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인 이런 고점 라인을 뚫은 박스권을 뚫은 자, 요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했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이 반도체 관련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의 이 돌파된 고점 라인 지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다.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또 시장에서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LG 이노텍 외에 또 몇 개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좋은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좀 괜찮은 지금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또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또 한번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좀 강하게 또 수익과 어떤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LG노텍도 굉장히 강하게 또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만 받쳐준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G 이노텍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역시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 섹터가 역시나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색깔이 진할수록 강하게 상승이 나온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켓 프리즘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이 기능 창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오늘 반등이 잘 나왔나, 강하게 상승을 했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환율이 오늘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 우리 지수는 반대로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 지수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가 이제 지수 차트고요. 위에가 환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지수 차트를 비교를 해 보시면 거의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시장 반등이 좀 약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내일 또 한번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조금 아래권에서 하락을 한 상태로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된다면 지수가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연이어서 계속 나왔어요. 지금 6거래일째 거의 뭐 7천억, 6천억, 7천억씩 계속 팔고 있거든요. 최근 6거래일 중에 오늘이 두 번째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의 매물을 출회를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매물을 굉장히 쏟아내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크게 감소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에 이어서 또 기관이 굉장히 또 다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자, 아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요. 거래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3,800억이 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3,800억이면은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의 거의 절반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매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SK 하이닉스보다 좀 반등이 약했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도 물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기관에서 아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이 좀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죠. 네이버를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자, 현대차 물량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갖다가 지금 매도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요. 자, 포스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 KB금융하고 신한지주도 굉장히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진짜 엄청 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한국전력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내적인 문제는 실적 악화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맞고 있는 모양이고요. 거기에 또 기관까지 동참을 해서 한국전력 주가는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락을 해서 2만 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2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장기 투자자의 입장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전력 충분히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DB하이텍, AD 테크놀로지, 뭐 SNS텍, FST, 원익 IPS, 또 테스, 뭐 기타 등등 반도체 관련 섹터에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업종 대표주들, 또 5G하고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좀 괜찮은 모양을 또 보였어요. 잠깐 차트 살펴보고 좀 요것만 살펴보고 오늘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아래권에서의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 제가 요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참 매수하기 좋을 것 같다. 여기 매수하기 유리한 자리다. 돌파된 박스권 자리. 근데 얘가 이제 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시장 충격으로 얘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정확하게 금요일 날이죠. 예, 금요일 날 이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6.79%가 반등이 나오면서 저도 오늘 이 종목을 굉장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도 이 반도체 관련 섹터 또 그 외에 이제 몇몇 종목들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를 제가 공략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얘는 매매를 못했는데 다시금 기회를 준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한번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시장이 한번 반등을 성공을 했고 또 이 반등을 계속 이어서 내일까지 크게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업종 대표로 또 주도주로 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그런 군에서 섹터에서 또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하셔서 빠르게 손실분을 회복하고 또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이 있다면 또 큰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매매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